이번에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혜택을 보는 건 아닙니다. 또 공급 늘린다는 소리네요. 부동산 기사를 보던 김 사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난 몇 년간 똑같은 말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공급을 늘리겠다, 집값을 잡겠다,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값은 계속 올랐고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릅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지역을 콕 집어 발표했습니다. 몇만 가구가 아니라 어느 지역의 몇 가구씩 정확히 말했습니다. 건설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매입하고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은 다시 기사를 펼쳤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진짜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나와 우리 가족에게 기회가 될까요? 오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막연한 소문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어느 지역을 주목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카페입니다. 50대 후반의 박정수 씨가 지도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빨간 펜으로 여기저기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합니다. 박정수 씨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은퇴가 코앞입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려 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너무 비쌉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가기도 싫습니다. 최근 정부 발표를 보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서울 근교에 대규모 택지가 개발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교통도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말만 그럴싸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는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표된 지역들을 하나하나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주민들을 만나고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한 지역입니다. 넓은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용한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곳곳에 측량 깃발이 꽂혀 있고 중장비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인근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중개사무소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 10,000가구 넘는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이미 건설사가 확정됐어요. 내년 상반기에 분양 시작합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막연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박정수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이게 내 기회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질문이 중요했습니다.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일까요? 집이 많이 지어진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일자리가 없으면 결국 빈 아파트만 남습니다. 부동산 사정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0분입니다. 내년에 새로운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30분이에요. 학교도 새로 짓고 대형마트도 들어옵니다. 인프라 계획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집만 짓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 정보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인천의 한 지역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양구와 서구 일대입니다. 여기도 대규모 택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강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이명숙 씨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전세로 살다가 집값이 너무 올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이라도 괜찮은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명숙 씨가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공항이 가깝고 항만도 있어요. 일자리가 많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서울보다 훨씬 저렴해요. 실제로 이 지역은 산업단지와 가깝습니다. 물류센터들이 모여있고 제조업체들도 많습니다.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함께 있는 곳입니다. 지역 주인을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의 김철호 씨입니다. 이곳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요. 집도 많이 짓고요.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발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고 건설이 진행되고 도시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명숙 씨는 분양 정보를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평생 남의 집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라도 내 집 하나 마련하고 싶어요. 경기도 남양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왕숙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여기는 규모가 큽니다. 수만 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최영수 씨가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집값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서울은 아예 포기했어요. 평생 모아도 못 삽니다. 그래서 출퇴근 가능한 곳을 찾고 있어요. 왕숙 신도시의 장점은 교통입니다. 경의중앙선과 연결되고 새로운 도로도 생깁니다.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게다가 한강과도 가깝습니다.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최영수 씨는 주말마다 이곳을 찾습니다. 공사 현장을 보고 주변 환경을 확인합니다.
직접 보니까 확신이 생겨요. 이곳은 진짜 개발되고 있어요. 말만이 아니에요. 그는 분양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약 자격도 확인했습니다. 통장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모든 곳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신중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상담센터입니다. 전문가가 조언합니다. 공급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입지와 교통 그리고 인프라입니다. 집만 많이 지어놓고 사람들이 안 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택지를 개발했지만 미분양이 속출하고 결국 유령도시가 된 곳들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계속 말했습니다. 교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하철이나 광역버스로 서울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학교, 병원, 쇼핑센터 같은 생활 인프라가 함께 들어와야 합니다.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분양 광고만 보고 덤비져서는 안 됩니다. 60대 중반의 정민호 씨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 지방의 한 신도시 분양을 당첨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했고 광고가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입주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교통이 너무 불편했어요. 차 없으면 못 살아요. 마트 가려면 30분을 가야 하고 병원도 멀어요. 젊은 사람들은 안 오고 빈집만 많아요. 정민호 씨는 결국 그 집을 팔고 나왔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더 신중합니다. 발로 뛰며 확인하고 전문가 조언도 듣습니다. 그가 배운 교훈은 명확합니다.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살기 좋은 곳인지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인지 따져봐야 해요. 그렇다면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할까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광역교통망이 확보된 곳입니다. 지하철이나 철도가 연결되거나 계획된 곳이어야 합니다. 버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면 결국 떠나게 됩니다. 둘째, 일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산업단지나 업무지구가 가까우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도시는 죽습니다. 셋째, 교육 환경입니다. 학교가 있어야 하고 학원가도 형성되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들어오려면 자녀 교육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의료시설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중요합니다. 큰 병원이 가까워야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문화생활 인프라입니다.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살만한 곳이 되려면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들을 충족하는 곳이 진짜 가치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지역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릉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여기는 규모가 큽니다. 수만 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한미선 씨가 이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집값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서울은 아예 포기했어요. 평생 모아도 못 삽니다. 그래서 출퇴근 가능한 곳을 찾고 있어요. 왕숙 신도시의 장점은 교통입니다. 경의중앙선과 연결되고 새로운 도로도 생깁니다.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게다가 한강과도 가깝습니다.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한미선 씨는 분양 일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독립했고 이제 노후를 위한 집이 필요합니다. 너무 외진 곳은 싫어요. 병원도 가까워야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싶어요. 그의 선택 기준은 명확합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보낼 곳이니까요. 부동산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중장년층이라면 특히 의료와 교통을 최우선으로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어가면 불편함이 큰 고통이 됩니다. 분양 일정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발표된 지역들의 분양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남은 내년 초, 인천은 내년 중반, 남양주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양은 그 다음해 초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청약통장도 점검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납입 횟수,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부족하면 지금이라도 채워야 합니다. 60대 중반의 서경희 씨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부족했습니다. 몇 개월만 일찍 알았어도 맞출 수 있었는데 지금은 늦었어요. 그는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통장을 채우고 다음 분양을 준비합니다. 한 번 실수는 괜찮아요. 또 기회가 올 테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금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분양가가 얼마나 될지,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기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야 합니다. 금융상담사는 말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위험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은 신중해야 해요. 갚을 능력을 정확히 따져보세요. 집은 자산이지만 동시에 빚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면 노후가 힘들어집니다. 자신의 경제력 범위 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50대 후반의 김대수 씨는 보수적으로 안전합니다. 대출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10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는 정도로만 빌리려고요. 안정적인 접근입니다. 무리하게 큰 집을 사는 것보다 작아도 부담 없는 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역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모두가 좋다고 하는 곳이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닙니다. 자녀들과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주를 돌봐주거나 자주 만나려면 거리가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가까운 곳을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사람들과 멀어지기 싫은 것입니다. 취미 활동을 고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면 산이 가까운 곳, 낚시를 좋아하면 강이나 바다가 가까운 곳을 선택합니다. 60대 중반의 이경수 씨는 골프장 근처를 찾습니다. 은퇴하면 골프를 많이 치고 싶어요. 가까운 곳에 살면 좋겠어요. 각자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남들 따라가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은 필수입니다. 사진이나 광고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확인해야 합니다.